80세가 넘으면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 혹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점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보다는 지금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죠. 오늘은 80세 이후에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작은 변화와 실천으로 삶을 더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비결을 알아보세요. 1. 현재를 즐기기 위한 마음가짐. 후회보다는 지금에 집중하기. 80세를 넘어서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을 붙잡고 있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몰두하며 마음을 가볍게 가져보세요. 어제의 후회보다 오늘의 즐거움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작은 일상에서 행복 찾기. 행복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즐거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바람이 스치는 산책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같은 순간들 말이죠. 이런 소소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마음에 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작은 행복을 찾아내는 눈을 키우는 것이 노년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남은 인생을 스스로 축복하며 살기. 80세 이후의 삶은 자신을 축복하며 살아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을 격려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데 집중하세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2. 즐거운 노년을 위한 건강관리.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기. 운동은 노년기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통해 몸을 움직이면 에너지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도 줍니다. 건강한 몸이 즐거운 노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으로 활력을 유지하기. 식단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며 몸에 필요한 영양을 채우세요. 짠 음식과 단 음식은 줄이고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챙기면 더 오래 활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해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휴식으로 에너지 회복하기. 수면과 휴식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건강관리 요소입니다. 밤에 충분히 자고 낮에도 잠깐의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잘 쉬고 잘 자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3.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 유지.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만들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노년기에 가장 큰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가족과 가까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가족은 노년기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친구와 이웃과의 교류로 외로움 극복하기. 가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가끔씩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큰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소통은 마음의 문을 열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관계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새로운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며 관계 확장하기. 노년기에도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에 가입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해 보세요.
새로운 관계는 삶에 색다른 재미와 활기를 더해줍니다. 사회적 활동은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4. 삶의 즐거움을 찾는 작은 실천. 취미 생활과 새로운 도전. 80세가 넘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래된 관심사를 다시 즐기는 것만으로도 큰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뜨개질, 정원 가꾸기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활동을 선택해 보세요. 작은 도전 하나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매일을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행이나 문화 활동으로 일상에 활력 더하기. 가까운 곳으로의 여행이든 동네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를 즐기는 것이든 일상에 활력을 더해줄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통해 영감을 얻고 문화 활동은 일상 속에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기대와 설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행복 루틴 만들기. 하루하루를 더 즐겁게 보내기 위해 자신만의 행복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저녁마다 산책을 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루틴은 삶의 안정감을 높이고 매일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포함한 루틴을 실천하며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마무리해 보세요. 5. 살아가는 의미와 자신만의 가치 찾기.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기. 노년에 접어들수록 남들의 기대보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즐거워지는 활동, 행복감을 주는 순간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세상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이 가장 값진 인생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보는 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마음의 풍요로움 얻기.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은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작은 도움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나 가족, 친구와의 나눔을 통해 더 큰 행복을 경험해 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만큼이나 나 자신에게도 큰 의미를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삶을 축하하며 감사하기. 80세가 넘도록 살아온 자신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순간은 스스로를 축하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행복을 찾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즐기며 나 자신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보세요. 80세를 넘어서면 과거의 걱정과 후회는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서도 행복을 찾고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나를 위해 조금 더 즐겁게 살아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즐겁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실제로 70대가 되어서도 멋있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당당하게 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위축되고 초라한 삶을 살기도 하죠. 그렇다면 멋있는 70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세월이 흘러도 빛나는 사람들의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1. 외모보다 중요한 자기 관리.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멋있는 70대는 건강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건강이 떨어지지만 평소의 관리 습관이 노후의 삶을 결정하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건강 검진을 통해 몸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 결과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활력 넘치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무 옷이나 걸치는 것은 멋진 70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깔끔한 헤어스타일, 세련된 옷차림, 상황에 맞는 액세서리를 통해 본인만의 스타일을 유지하죠. 화려한 명품이 아니라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잘 입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스러워 보입니다. 외적인 관리가 곧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품격 있는 태도를 가진다. 멋있는 70대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태도에서도 품격이 묻어납니다. 함부로 화를 내거나 고집스럽게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할 때도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게 만듭니다. 2.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받아들인다. 멋있는 70대는 변화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SNS,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몰라라고 말하는 대신 배우고 익히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이런 태도가 그들을 더욱 젊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책, 여행, 취미로 지적 호기심을 채운다. 나이는 들었지만 지적 호기심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쌓고 여행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을 즐기죠. 또한 그림, 악기, 스포츠 등 새로운 취미를 꾸준히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그들을 더욱 젊고 생기 있게 만듭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시대를 읽는다. 멋있는 70대는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게임을 하거나 최신 유행을 배우며 세대 차이를 좁히려 노력하죠.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사고방식도 유연해지고 시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도 촌스럽지 않은 70대가 되는 비결이 됩니다. 3.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사람.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자유롭다. 멋있는 70대는 굳이 필요 없는 관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지 않고 불필요한 모임에도 끌려다니지 않죠. 오히려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며 정신적인 평온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현명한 인간관계 정리가 노후의 삶을 더욱 여유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어울린다.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는 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멋있는 70대는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밝고 활기찬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죠. 나이가 들어도 즐겁게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존중받는 태도와 대화를 실천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권위적으로 말하거나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멋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대화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품격 있는 70대죠.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꼰대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대화합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비결입니다. 4.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사람.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여유를 즐긴다. 멋있는 70대는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재정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며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죠. 무리하게 돈을 아끼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현명하게 돈을 씁니다. 이러한 경제적 여유가 노후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산다. 자녀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멋진 70대의 특징입니다. 물론 가족은 소중하지만 본인의 삶을 먼저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취미 생활, 친구들과의 모임,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며 주체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 멋있는 70대는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죠. 실패나 변화에 좌절하기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갑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 더 멋진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5. 삶을 즐길 줄 아는 태도. 나이에 상관없이 꿈과 목표가 있다. 멋있는 70대는 단순히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죠. 이제 와서 뭘 해? 라는 생각 대신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작은 목표를 정해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목표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활력이 넘치고 언제나 젊어 보입니다. 유머와 여유로 매력을 더한다. 멋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여유와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심각해지기보다는 가볍게 넘길 줄 알고 스스로도 웃음을 잃지 않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이들은 어디에서든 환영받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멋진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삶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안다. 멋진 70대는 현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밝고 매력적인 에너지를 풍기게 됩니다. 멋있는 70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자신을 가꾸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온 결과이죠. 건강관리, 배움, 인간관계, 경제적 독립, 그리고 삶을 즐기는 태도까지 지금부터라도 실천한다면 누구나 멋진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노인이 가난하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언뜻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가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거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이와 다릅니다. 자산이 많아도 실제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삶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집을 자산으로 소유한 경우 이것이 오히려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노인 빈곤율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자산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산과 소득의 균형이 왜 중요한지 오늘 내용을 통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현황.
현재 대한민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무려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많은 노인들이 부동산 자산은 가지고 있지만 소득 없이 살아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자산만으로는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힘들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부동산 부자, 소득 가난의 현실. 집은 있는데 먹을 돈이 없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치솟았지만 이를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집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노후 빈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현금이 없는 부자들의 고충. 부동산 가치가 높아도 이를 실제로 현금화하지 못하면 생활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공과금이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높은 재산세와 관리비가 추가로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이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더 힘들게 살게 되는 겁니다. 고령화와 자산 활용의 문제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산을 활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주택연금이나 리버스 모기지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심리적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점에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은퇴 후 소득 공백의 심각성. 은퇴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기적인 소득을 잃게 됩니다.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이 사라지면 자산을 활용하지 않는 한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죠. 특히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기타 비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소득 공백이 가져오는 불안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집을 가진 노인이 가난한 이유. 아파트나 주택 같은 부동산은 쉽게 현금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집을 팔아야만 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하기란 쉽지 않죠. 그렇다 보니 많은 노인들이 집은 가지고 있어도 정작 필요한 생활비는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노후 빈곤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재산세, 관리비 등 유지비용 부담. 집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지불해야 하는 재산세와 관리비는 의외로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가 매달 일정하게 청구되는데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는 큰 고정 비용이 되죠. 공과금이나 난방비 같은 추가 비용까지 더하면 노인들이 느끼는 재정적 압박은 상당합니다. 이런 점에서 집은 자산임과 동시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은퇴 후 정기소득의 부재.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소득을 창출할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직장에서의 월급이 끊긴 상황에서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지죠. 게다가 집이 자산으로 남아있는 동안에도 생활비나 의료비 등의 지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 점에서 소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자산 활용 방안에 대한 무지. 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가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통해 집을 소득으로 바꿀 수 있음에도 이를 모르거나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일부는 집을 팔거나 임대하는 방법조차 고민하지 않고 정서적 이유로 그대로 보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무지가 가난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집의 정서적 가치를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 집은 단순한 자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추억이 깃들어 있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집을 처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까지 더해져
집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 활용의 필요성과 대안.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주택연금은 노인들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노인들에게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죠. 특히 고령층에게는 매달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는 중요한 재정적 도구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 부족과 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집으로 다운사이징하기. 현재 살고 있는 큰 집을 팔고 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운사이징은 생활비 절감뿐만 아니라 남는 자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익숙한 집을 떠나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나 이사 과정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택을 고민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의 삶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리버스 모기지의 장단점. 리버스 모기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즉각적인 현금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집의 소유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버스 모기지를 선택할 때는 대출 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집을 활용한 소득 창출 방법. 집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유 공간이 있다면 임대를 통해 추가 수입을 얻거나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집을 팔지 않고도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하지만 임대 관리와 관련된 시간과 노력을 감안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자산 활용 전략. 자산 활용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리버스 모기지 등 다양한 선택지 중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하죠. 중요한 건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한 노인의 이야기. 서울 강남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한 노인은 매달 생활비를 겨우 마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세와 관리비는 높아졌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주택연금 제도를 추천받았지만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받는 게 불안하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자산 가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산과 행복의 불균형 사례. 또 다른 사례로 2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한 한 노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월 소득은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건물 유지비와 세금 부담이 커져서 실제로 생활비를 마련할 여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자산만으로는 결코 행복과 안정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실적인 자산 활용의 실패 원인.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산 활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부족, 실행의 어려움, 그리고 정서적인 장벽 때문에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실행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오히려 빈곤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노후 준비 사례. 한편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며 행복하게 사는 노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1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죠. 덕분에 생활비 걱정을 덜고 여행과 취미 생활을 즐기며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자산만으로는 행복하거나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소득과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변화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자산과 소득의 균형이 필요한 이유. 노후에는 자산의 크기보다는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산과 소득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큰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 활용 방안을 계획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균형 잡힌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한 첫 단계. 노후 대비의 첫 단계는 자신의 자산과 소득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유한 자산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 가능한지 점검해 보세요. 또한 정기적인 소득원을 마련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자산 점검과 활용 계획. 가진 자산을 점검할 때는 단순히 금액만 보지 말고 그것이 얼마나 유동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집이 자산의 대부분이라면 이를 현금화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산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노후 준비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 전문가나 재정 컨설턴트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자산 활용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줄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조언자를 찾으세요.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올바른 방법.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산과 소득의 균형을 고려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노후 빈곤은 자산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산 활용과 소득의 균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노후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